안녕하십니까? 캡틴의 주식하이킥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여러 종목들 중에 HLB를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HLB를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수급, 차트, 재료와 심리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을 보실까요? 종목이 있을 때 그 종목의 하락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의 상승은 어떨까요? 일부 상승 정도는 외인기관의 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 상승, 급등 등은 단언코 세력만이 만드는 겁니다. 개인요? 개인 수급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의 80% 이상이 개인 수급인데요. 하지만 개인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세력이 올려줄 때 따라붙어서 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은 개인을 털 때가 있고 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신 개미들을 다시 조기에 털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죠. 세력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럼 지금 HLB는 어떤 수급 자리일까요? 여기가 꼬시는 자리였다면 여기는 개미들을 털어내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제 그 수급이 변곡점이 오고 있다고 판단되니 집중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거래량들 보이시죠? 매집봉입니다. HLB의 수급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 봉이 필연적으로 있었어야 했던 것이고,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추가 골파기에 대한 우려를 항상 지니고 있었어야 했을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차트가 뭐가 필요하냐? 차트가 밥 먹이 주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항변일 뿐입니다. 물론 차트가 밥 안 먹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세력의 최악의 자금은 차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차트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차트는 진짜 멋진데 거래하는 놈이 없으면 말짱 꽝인 거죠. 그래서 수급이 기반이 되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차트는 후행성이죠. 그렇지만 지나간 모든 사실들과 흔적들이 나타나 있는 차트에서 우리는 일정한 패턴과 심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차트를 놓고도 똑같이 보더라도 각기 다 다른 분석과 예측을 합니다. 그 차이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죠. 차트에서는 최소한 상승 변곡점은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HLB처럼 재료가 강하고 또 만인에게 오픈되어 있는 이런 종목은, 또 개인 비중이 이렇게 높은 종목은 거래량이 씨가 마르면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량 상방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구간은 조정 구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나가는 흔적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작년 같은 대사단을 내고 폭락을 만든 것이 아닌 모든 시기적 상황적으로 또 2년 연속 사단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질 뺍니다. 여기까지 학습효과를 줬죠. 유무증 직후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중간중간에 옵티머스, 어드벤처 본계약 연기 등의 조미료도 착착 뿌렸죠. 개미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렐리 주막과 간세포암 1차 치료제 병용이 특별한 이슈가 아닌데도 한국 환자 등록을 이슈로 상한가를 만들어버립니다. 무려 1048만 주로 말이죠. 여기죠. 그리고 그 거래량의 절반 이하로 장대 연봉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줍니다. 그럼 개인들은 앞전의 학습 효과가 극에 달하게 돼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대응매도, 여기서 재매수 했다면 베스트지만 이 당시 상황과 심리로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초단기 삼각수렴이 나옵니다. 이 구간이 어떤 패턴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거고, 이 패턴을 아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매수 자리였죠. 그리고 난 뒤 윗꼬리 대량 거래 양봉이 나옵니다.
매집이자 개인 학습 효과죠. 그리고 눌림 캔들 2개. 그리고 다시 같은 패턴의 또 대량거래 윗꼬리 양봉이 나옵니다. 이 윗꼬리 2개 양봉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학습 효과에 쩔은 개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2,300원 이 지지선과 109,300원 이 저항선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단기 수렴 구간이죠. 이평선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박스권을 뚫고 아래 위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방이라면 이 라인과 102,000 라인과 98,800원 라인을 강하게 지지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대량 거래량 때문이죠. 만약 이 자리에서 상방이라면 112,000 라인을 강하게 돌파만 한다면 이 라인까지 강하게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료와 심리를 조금 볼까요? 아마 HLB의 재료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아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겁니다. HLB의 이 재료들이 모두가 현실화된다면, 아니 절반이라도 현실화된다면 HLB의 시총은 여기서 제가 언급하기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재료들은 여러분들을 돈을 쉽게 많이 버시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굴곡 없이 쭉쭉 나와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일정 기간은 좋은 소식들이 충분히 기대됩니다. 항상 자기 포지션에 따라 잔파동 드시는 분들, 큰 파동 드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시각으로 임해야 됩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손실일 때가 아니라 이익에서 흔들릴 때입니다. 작년 9월에서 10월에 그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주식시장 최초이자 최대의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 유동성이 코로나 테마들을 끌어올렸고 이제는 외인기관의 영향력까지도 축소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유동성 장세에서 소외되어 자체의 흐름을 이어왔던 HLB는 오늘 시총 3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미 극도로 쳐올린 코로나 관련 테마들과 종목들이 다시 그들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현재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코로나 테마들의 기대감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시 여러분의 반등을 거치면서 말이죠. 이 유동성의 순환수급을 받을 다음 대장이 대형주 중 어느 종목이 될 건지 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